자, 이제 오늘 뉴스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 옆에 보면은 예, 이란, 미군 공중호위 호르무즈 통과 시도 유조선 두 척 타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란전이 오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들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요. 공격받은 유조선들이 미군 호위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선박을 이란이 공격했다는 건 단순히 민간 상선을 위협한 것과 차원이 달라요. 사실상 미국 군사적 권위 그리고 호위 작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고요. 이 공격으로 뒤따르던 다른 선박들도 항로를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해당 선박들이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국제 해상교통 핵심 통로를 이란이 사실상 자신들의 영해처럼 통제하겠다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제사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특히 미국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죠. 세계 원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상당량이 통과하는 세계 경제 동맥입니다. 전체 원유 20%가 호르무즈 해협 지나다녀요. 미국 쪽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해방돼 있지만 한국, 일본 등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막히면 미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 이슈 때문이고 한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즉흥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전 관련해서는 한국 한인분들이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장기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불안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휘발유, 운송비, 전기료,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계산은 분명하죠. 미국하고 정면으로 전면전을 벌여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세계 경제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어서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안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패하면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뭐 탄핵 가능성도 탄핵을 이제 시도는 하는 거죠. 가능성은 없지만 시도는 계속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중요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번에는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미군이 호위하는 선박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 호위 약속을 어느 나라하고 어느 선박 회사가 믿겠습니까? 미국의 억지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제가 오늘 좀 전에 그 유튜브로 봤는데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 열고 이란전과 향후 군사 대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상대로 한 새로운 공세를 지시했고 미사일 시설 그리고 혁명 수비대 군사 자산을 겨냥한 집중적인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언론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공격 기간 그리고 표적은 최종 확정된 공식 작전 계획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선택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제한적인 보복으로 이란에 경고한 뒤 다시 협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하고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시설, 혁명 수비대 전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인가? 요 문제에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한적인 보복만으로는 이란 행동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란은 전투기하고 대형 함정에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값비싼 미국 무기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에 드론, 기뢰, 소형 고속정, 이동식 미사일, 그리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게 얘네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사람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그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거기에서 가장 애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미군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란 측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전쟁 비용을 계속 높이고 시간을 끌어서 기름값도 높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기름값이 높아지는 거는 모든 물가가 다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이 기름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그래서 전쟁 비용 계속 높이고 기름값 높이고 미국 내부 여론이 먼저 지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된 중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 도입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F-35 전투기 아시죠? F-35를 실제로 격추하지 못하더라도 저고도 작전과 기지 주변 위험을 높여서 미국이 더 많은 자원하고 비용을 투입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이란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미군 호위 선박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공세를 불러온다면 이란이 보존해온 이동식 미사일 전력과 혁명수비대 지휘망이 다시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핵심은 유조선 2척이 공격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닌데요. 이란이 미국의 해상 호위 능력을 공개적으로 시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억지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번 맞은 건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란전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쟁 중심이 대규모 공중전에서 호르무즈 해협하고 비대칭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복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 공세에 나설까요? 앞으로 48시간 미국 움직임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격 개시를 할 거라고 주말에 Trump orders fresh attack against Iran as war enters 6 months. 지금 이란전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란이 9천만 넘는 인구치고 그리고 여태까지 미국 전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쟁인 건 맞습니다. 인구 그 사망률 대비 물론 한 명 사망한 것도 많은 거지만 그리고 이란의 리더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1진, 2진, 3진, 4진까지 다 날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5진 리더들하고 대하고 있고 31개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31군데라면은 한 군데씩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괜히 이렇게 흩어져서 뭐 한꺼번에 5개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한 군데씩 노려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렇게 해가지고 31군데 다 쓸어내는 그런 방법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얘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굉장히 악질이라서 우리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적군입니다. 그래서 그 US officials say the offensive could begin as soon as this weekend.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란 상대로. 그래서 앞으로 48시간 미국 움직임을 저희들이 다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시청자 그리고 한인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진실정치 한인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은 먼 나라 전쟁이 아니죠. 바로 한국 주유소 가격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수입 원유 70%를 중동에서 들여왔어요. 그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5%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수입 원유 70% 중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수입 원유 70%를 중동에서 들여왔는데 그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조선이 공격받거나 운항을 포기하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선박 운임과 전쟁 보험료까지 동시에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한국 휘발유 그리고 경유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또 오를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래서 실제로 중동 전쟁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한국 원유 수입량은 15% 감소했지만 지불한 금액은 오히려 21%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들여오면서도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지금 물가 오른 거 다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름값 상승은 자동차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택배, 항공료, 농수산물 운송비, 공장 생산비와 전기요금까지 밀어올립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에너지 충격으로 한국 산업 생산비가 3.7%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멈추면 그 충격은 몇 주 뒤에 한국 주유소 그리고 마트 계산대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공격을 걱정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